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세무사는 피하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세무사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사업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몇 업체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간을 해 왔는데 세무사에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갑자기 너무 커지셔서 세무사한테 기장 업무를 맡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단 세무사여야겠죠. 저도 모든 세무 업무는 세무사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합격하고 필드에 나오니까 아직까지도 사무장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무장님들 중에서는 아주 좋은 사무장도 있지만 아주 나쁜 사무장들도 많기 때문에 꼭 사무장이 아닌 세무사가 직접 하는 그런 사무실에 맡기셔야 됩니다.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이 커지고 업체 수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세무사 밑에 팀장이 있고 그 팀장 밑에 직원들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결재권자가 세무사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간해온 업체분들이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한테 맡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무장들도 내가 거래처를 모아가지고 직접 직원도 끼고 있는 그런 사무장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간해온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 생각인데 그 세무사 이름을 빌려서 사무장이면서도 본인이 직원을 꾸려서 크게 하는 그런 사무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계사무실에서 직원으로서 여성분인데 일을 하다가 실장처럼 업무를 하면서 내가 영업을 해서 내 거래처로 만드는 그런 반사무장? 세무사가 아닌 분들한테 맡겼다가 실망을 하고 저한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저는요 세무사예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세무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맡기신 거라고. 근데 그러면 똑바로 세금을 신고했겠냐고.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7,500만 원의 세금을 폭탄 맞으셨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경정청구 회사에서 이제 경정을 해가지고 세금으로 환급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니 그 실장분이 그건 사기다.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막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결국은 환급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 경정 청구하는 회사가 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싸우셨대요. 근데 실장이 네가 사기꾼이다, 너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러블이 있었고, 그래서 이간을 해오셨는데, 아무튼 결론은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회계사무실을 선택하실 때는 꼭 거기에 세무사가 있는지, 그리고 세무사를 만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세무사와 전화통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세무사를 만나보고 세무사의 성격과 내 성격이 맞아야지만 또 오래 하고 내가 맡길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 그냥 딱 감이 와요. 이 대표랑 오래 갈 수 있겠다. 이 대표는 싸우겠다. 저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딱 그냥 느낌이 싸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신고대행 같은 경우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해준 경우에는 꼭 뒤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도 당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해준 것 중에서 아버지가 딸 명의로 사업을 했었는데 딸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막 욕 퍼붓고 저한테 막 반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말 똑같이 해줬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어디 어린 게 반말하냐 하니까, 당신도 반말하는데 난 반말하면 안 되냐,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을 존중해야 되냐고 이렇게 싸운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세무사라 하더라도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른 세무사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한두 달 정도 해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대표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표님의 성격과 제 성격이 너무 불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표님과 꼭 안 좋게 헤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서로가 크게 나쁜 마음이 없을 때 서로 합의하에 헤어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몰차게 싸우거나 아니면 내보낸 업체들이 돌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내보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기 전에 보내시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무사의 성격과 세무사의 스타일과 내 스타일이 잘 맞는지 그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락이 잘 되는 세무사. 세무사한테 돈 주고 맡기셨어요. 근데 세무사가 연락도 안 되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세무사한테 전화 통화가 안 되니 해결할 수 없고 저는 답답하게만 하고. 자,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들은 세무사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약간 관례상 돈을 받는 사람은 을이고 돈을 주는 사람은 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이 사실 세무사한테는 갑이거든요. 그러면 돈 주는 만큼 대표님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표님들이 있긴 있어요. 자기가 주는 돈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표님이 이만큼의 돈을 주는데 제가 왜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싸워요. 저희는 세무사고 노무 업무는 사실 노무사가 해야 되는데 이런 4대 보험 업무에 대해서 복잡하게 저희한테 물으면서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의뢰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 계산을 해주되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노무 업무니 만약에 틀렸다 하더라도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이렇게 당신이 알려줬는데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내가 이러려고 당신한테 돈 주고 맡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트러블이 되는 부분이 4대 보험 업무에서 거래처 대표님들과 좀 트러블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가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요청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기장료를 주시는 만큼 저희는 더 잘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다 잘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좀 더 돈 주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요즘에 기장료가 8만원 그리고 5만원 3만원짜리까지 봤어요. 근데 저희가 대표님 3만원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월세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더 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 기장료만큼은 세무사한테 깎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표님 깎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세무사가 대표님한테 잘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적당한 이해관계선에서 가격은 절충하자. 그러면서 연락이 잘 되는 세무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팅을 하고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꼭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팅 중이라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꼭 되는 그런 세무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온 업체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무사님 저는 몰라가지고 전화하는데 전화는 안 되고 맨날 전화하면 해외여행 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인스타 보니까 골프 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준 돈으로 여행 가고 골프 치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돈 준 만큼 일은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이간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좀 더 그분한테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간해 온 업체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회계 사무실을 옮기게 되셨나요? 그러면 그 이유를 듣고 제가 그 정도는 저희 해드립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업체를 받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대표가 너무 바라는 게 많고 그 세무사도 잘 해줬는데 단지 이 대표님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간을 해오시는 거라고 하면 저도 받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지 않잖아요. 다른 회계 사무실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AI가 발달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매달 보고서를 주는 사무실도 있고 다양한 혜택들이 꼭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표님들 일하기 바쁜데 매달 뭔가를 보고서를 준다 하더라도 사실 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챙길 것만 챙기는 그런 세무사를 만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달 보고서 준다 하더라도 대표님은 보지 않고 정작 세금 신고할 때 폭탄이 나오면 대표님은 왜 이렇게 폭탄이 나왔냐, 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근데 세무사 입장에서는 매달 우리 보고서 줬지 않습니까? 대표님 안 보셨어요? 라고 하면 안 보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1년에 한 번 비용이 많이 부족한 곳은 2번, 3번 정도 가결산을 해드립니다. 근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도 그냥 카톡으로 내용 보내드리고 확인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고요. 비용이 부족한 곳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님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죠. 대표님, 비용 부족해요? 구해오세요. 아니면 나중에 세금 폭탄 나올 겁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세금 폭탄 나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 뭐 매달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전화와서 대표님한테 경각심을 주고 내가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세무사를 만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무사가 좋다, 이런 세무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키고 있으니 다른 세무사님들도 이 정도는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못하는 회계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 저는 만약에 본인이 세무사를 선택을 하실 거라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 사업장과 꼭 가까이 있는 세무사를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일 멀리 있는 거래처가 백령도에 있어요. 백령도면 사실 북한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전자로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줘야 되는 자료가 정말 작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회계사무실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백령도 말고도 다양한 곳에 저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화통화하고 소통만 잘 된다라고 한다면 세무사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무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은 내 세무사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선택할 세무사가 어떤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